예, 안녕하세요. 저 2021 인베스트페어 세션 1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Development of Domestic COVID-19 Vaccine Therapy and Strategy for Global Advancement를 주제로 논의를 하고자 하고요. 저는 좀 전에 발표드렸던 국가신약개발재단의 코로나19 신약개발사업단의 유양균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토론을 같이 해주실 분은 셀리드 중앙연구소장님이신 오태권 박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셀리드의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오태권입니다. 초청해 주신 그 주최분께 감사드리고요. 유 의원님 발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서 국내 그 치료제 백신 개발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번 세션의 최종 목표인 글로벌 어드밴스먼트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전에 제가 발표를 드렸는데 오태건 소장님께서는 발표 내용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에 이제 주의 깊게 좀 보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치료제, 코비드 19 치료제하고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 특히 이제 치료제 백신에 따라서 국가신약개발사업단에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전략을 소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 어드밴스먼트를 어떻게 할 거냐, 또 이제 그동안에 신약개발사업단에서 그런 쪽으로 목표를 가지고 그동안 일을 해오신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이렇게 회사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조언을 받아가면서 같이 그 글로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들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몇 가지 토론을 좀 진행할 텐데요. 우선 지금 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글로벌 수준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사실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있어서는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조금 늦은 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소개받으신 대로 항체 치료제 일종이 이제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약물 재창출 전략을 통해서 두 가지 물질이 있는 3상에 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는 것도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의 바이오 제약 업계가 어떤 원동력을 쌓았길래 이런 성과를 단시간에 낼 수 있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일단 그 상당히 그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일선에서 그 같이 그 과제를 진행하면서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사실 그 어떤 마일스톤에 도달한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 그 원동력의 사실 기반은 결국은 이제 그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잘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 물질 발굴부터 이제 생산까지를 완성하면서 지금 이제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일단 마일스톤 달성을 했고, 현재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다른 물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존에 개발을 했던 물질 혹은 이제 리디렉션이어서 다른 걸로 개발하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코비드 19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을 해서 그 리디렉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역시 어떤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반 기술들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어떤 긴박한 상황, 긴급한 상황에 처해지면서 그분들이 탄력을 받아서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의견 동의를 충분히 하고요. 특히 그동안에 정부에서 어떤 기존에는 그 바이오 제약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왔던 부분들이 이번에 이런 치료제 개발 성공이나 개발 속도 측면에서는 충분한 기회가 됐다. 저희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그 혜택을 저희도 받아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좋은 정책이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좀 됩니다. 반면에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사실 다국적 제약사가 지금 이제 그 코비드가 처음 나왔을 때가 연말쯤 됐는데 바로 후보 물질을 내서 굉장한 그 속도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오퍼레이션 와프 광속 스피드 전략으로 해서 진짜 그 허가를 받게 되었는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슷한 시기에 사실은 파이프라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하게 삼상에 진입한 적이 없는데 어떤 점이 저희한테는 조금 그 어려운 점이었을까요? 사실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초 기술, 기반 기술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mRNA 백신 기술이 뭐 여러 가지들이 조합이 되어 있는 거지만 그 기술들은 사실 미국에서 이미 1960년대 이전부터 이미 연구가 되었던 부분들이었고 사실 그러한 이제 기초 연구들, 기반 기술들이 융합이 되고 지금 융합이 되면서 지금 또 현재 이런 긴박한 상황이 처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반 기술들을 토대로 개발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커다란 분 중에 하나가 레귤레이터리 사이언스입니다. 그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그 기술을 투자를 해서 기술 개발하는 것은 상품 개발을 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FDA에서 적절한 시점에 가이드를 딱 줄 수 있었던 것. 예를 들어 지금 임상 3상을 하는데 3만 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11,000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또 환자 발생 150명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적절하게 제시를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이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실 제가 그뭐 로슈라던가 모더나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뭐 mRNA를 기반으로 개발하는 것들 또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이 아데노를 가지고 개발하는 것들을 좀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제 기관이 어떤 적절한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 향후에 어떤 그 불확실성을 많이 제거를 해주었다라는 점이 저는 가장 큰 역시 팩타라고 저는 좀 그 강력히 동의를 좀 드리고요. 최근에 저희가 그 개발사로서 느끼는 점은 초기에는 정말 그 시약처의 의견이 이 백신이라는 형태의 제품에 대해서 굉장한 안전성을 중시하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저희가 받았고요. 그 의견에 충분히 동의를 하면서도 지금 해외에서 개발된 속도에 비하면 저희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가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그 시약처에서 굉장히 열린 그런 자세로 과학적인 접근들을 해주시고 계셔서 향후에 지금 뭐 삼상 진입까지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정말 그 민관 협력이라는 부분이 뭐 단순히 뭐 허가를 위한 어떤 기준을 제시한다기보다 실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작은 시험법 하나에서부터 그렇게 같이 도움을 주신다는 뭐 그런 점이 있어서는 정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런 걸 정말 저도 큰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지금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그 해외 제약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어떤 이 백신의 형태나 플랫폼들을 보면 기존에 굉장히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플랫폼들로 빠른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지금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 백신하고 이제 mRNA인데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원래 백신은 그렇게 중위 사업부가 있던 큰 회사가 아니었고 뭐 로슈 뭐 모더나나 말할 것도 없이 바이오텍 회사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mRNA를 기반으로 한 어떠한 신약도 뭐 허가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백신으로서 개발을 성공을 한 사례이고 저는 로슈도 굉장히 로슈가 화이자도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 화이자가 어떻게 이런 하나도 검증되지 않았던 mRNA 플랫폼이라는 거를 선택을 해서 같이 개발 성공을 이끌었다는 점도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라 생각하고 혹시 나중에 뭐 이렇게 뭐 뒷이야기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거 굉장히 흥미롭게 좀 지켜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mRNA나 사실 아데노 바이럴 벡터가 유전자 치료제로서 가장 먼저 개발이 됐고 그쪽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되다가 물론 백신으로도 시도가 되었습니다만은 상업적 성공이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신규한 제품이 백신에 들어왔다는 거는 어쩜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그 전통적인 그 형식의 백신들 여기 지금 아까 예를 들으셨지만 사백신이나 혹은 서브 유닛 백신 같은 기존에 이미 안전성과 이런 것들이 많이 검증이 됐던 그런 플랫폼에 더해서
이런 유전자 치료제 사용하던 플랫폼이 전통 의약품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백신 시장이나 기술 자체가 어쩌면 전통적 의약품 시장에서 이러한 그 신규 기술들이 각축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어떤 마켓으로 변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이제 그 한국 이런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백신을 가지고 글로벌 진출을 할 경우에 저희가 어떤 식의 접근 혹은 지금 어떻게 마켓이 형성될 걸로 좀 예측을 하고 계신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이제 그 백신 시장이 어떤 첨단 바이오 의약품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정말 10분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예전에 사용하던 그 리커미넌트 백신들이 사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했었고 많이 사용했었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성이 이미 검증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예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 여기에 이제 빠른 변이 대응을 할 수 있다던가, 혹은 뭐 새로운 신규 기술을 또 여기 투입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기존 백신 그 개발 방법들도 좀 변모를 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mRNA 백신이라던가 아니면 바이럴 벡터 백신은 정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유전자 치료제를 원래 그 개발을 처음에는 진행을 하고 있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게도 일종의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지금 안전성 검증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들은 조만간 말씀하신 그 유전자 치료제라든가 어떤 유전자 전달체 진 딜리버리 쪽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백신 시장도 지금 이제 감염병에 대한 백신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제 치료용 백신이라든가 혹은 암 백신, 같은 치료용 백신입니다만 암 백신, 이런 쪽으로도 좀 개발이 충분히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말씀한 유전자 치료제나 어떤 진 딜리버리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에만 물론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치료제 쪽으로도 커다란 큰 변화가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기초 기술 쌓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는 분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이제 주제 발표에서 간략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기초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어떤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그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혹은 생산 기반,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하고의 어떤 컨소시엄을 통해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생산 기술이나 생산 설비만 가지고 있어서는 사실 그 회사도 어떤 생산에 대한 노하우를 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생산할 물질이 없으면은 그 공장이 돌아가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컨소시엄을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잘 말씀 주셨고, 딱 그 주제 발표 시에도 이런 저희가 제일 얘기한 커넥팅 더 다트라는 그런 개념들이 필요하다,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저희도 지금 개발사 입장에서 보면 바이오텍 입장에서는 사실 생산 어떤 기반을 갖추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좀 연계를 시켜서 파트너링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금 생각해 보면 이게 백신이라는 건 굉장히 전통적인 의약품이고, 지금까지의 어떤 마켓을 본다면 공공 시장, 특히 이제 글로벌로 가게 되면 WHO와 같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쩌면 이렇게 진출이 어려운 부분이 틀림없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공시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어떤 이런 그 프리미엄 기술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첨단 기술이 들어와서 어떤 이러한 한 부분을 담당하기가 쉽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신규 기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공 백신 쪽보다는 어떤 그 프리미엄 백신 쪽으로 이렇게 마켓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였는데, 지금과 같이 신규한 모델리티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면 기존의 어떤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백신마저도 또 교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는데 혹시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 그 프리미엄 백신이라고 새로운 기술의 백신들이 사실 새로운 백신의 그 기술 개발에 들어간 비용이 사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용이 사실 초기에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만 다만 이제 코로나의 경우는 이제 전 세계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전 세계 인구가 뭐 상당 부분이 접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맨드가 굉장히 높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 양적인 측면에서 대량 생산이 들어가면서 사실 가격이 어느 정도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기술 개발에 대한 기술 비용이 어느 정도는 보존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그 여기 사용되고 있는 기반 기술들이 많이 확보가 되면 이 부분들을 이제 토대로 그 다음 치료용 백신이라던가 또는 다른 뭐 유전자 치료제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는 백신들이 아니고 프리미엄한 가격을 받을 수도 있고 사실 굉장히 특화된 그 치료제를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 부분들에 대한 그 전망도 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뭐 지금 좋은 말씀 많이 주시고 계시고요. 뭐 이런 그 굉장히 그 코비드 19을 계기로 해서 첨단 의약품, 첨단 재생 바이오 의약품 쪽에 사용됐던 기술이 전통 의약품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또 그 성공한 사례가 이번에 처음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뭐 그 사례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향후 이런 뭐 그 시장이나 새롭게 생성된 이런 새로운 가능성들을 염두에 뒀을 때 국내 제약사나 바이오텍에게 좀 이렇게 그 조언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 많은 부분이 사실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은 어떤 그 기술을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그 기술이 현재로서는 그 정체되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연구소장님께서도 아마 그 어려움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에 대한 상업화가 사실 그 허들이 사실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글로벌 백신 허브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백신 허브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생산처만으로 생각한다면 사실은 뭐 기술이라기보다는 어떤 장비라던가 이런 부분 다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여기에다가 덧붙여져서 그 기술들을 구현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그 기초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래서 실제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 이 기술을 현실화해 줄 수 있고 상품화 시켜서 전 세계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생산 기술, 이런 또 생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술들 간의 컨소시엄을 통한 이제 그 시장 진출 전략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이오텍 입장에서 정말 이런 백신이나 의약품을 저희가 개발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고 또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또 해결을 해볼까 해서 지금 이제 그 KDDF하고도 저희가 여러 가지 조언을 같이 받고 있고 여러 정부 부처에서도 정말 그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얼마 전에 그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하고 오시면서 이제 한국을 글로벌 백신 허브로 성장을 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좀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뭐 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을 성공적으로 지금 잘 하고 있고 또 일부 치료제에서 저희가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고 또 백신 같은 경우도 뭐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플랫폼 기술에 더해서 저희 같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다던가 혹은 이제 기존의 mRNA의 지금 플랫폼을 갖추고자 하는 기업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것들도 정말 그 가시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처음에 기술부터 해서 시장으로 나갈 때까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갖춰줘야 되는데 아직은 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백신 허브로 진짜로 성장하기 위해서 현재 제일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겠습니까? 사실 그 전통적인 형태의 제조합 그 단백질 백신이라던가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우리나라가 그 사실 충분히 그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기술을 사실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mRNA 백신이나 벡터 백신처럼 새로운 모ie티를 가지고 있는 백신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커머셜라이즈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단기간에 그렇게 쉽게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투자와 연구가 이제 사실 끝까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저희가 발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KDDF에서도 어떤 그 신종 변이에 대한 대응 그리고 엔더믹에 대한 대응 그리고 다음번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또 팬데믹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그런 기초 기술들 그 기초 기술들을 또 뒷받침할 수 있는 회사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네, 저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동의하면서 그 국내의 백신 업체들이 사실은 이제 WHO 퀄리피케이션도 통과한 기업들이 몇몇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백신 쪽에서 전통적인 플랫폼의 생산 어떤 역량이나 글로벌의 어떤 규제 수준을 만족하는 것들은 정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신규 플랫폼 mRNA나 저희 같은 벡터드 백신 같은 경우에 과연 이것들을 충분히 소화할 역량이 있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국가신약개발사업단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기초적인 플랫폼 개발에도 지원을 해주시고 또 이제 그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임상 지원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그 정부의 연구비 지원 걸 봤을 때 사실 생산 기술에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그동안 좀 많지는 않았다. 좀 그런 그거를 좀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초 기술하고 파이프라인 개발하고 초기 임상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연구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다수의 파이프라인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 초기 임상에서 결과를 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우리 제약바이오의 현실에서는 그 단계를 지나고 나면 결국 파트너링을 하지 않으면 커머셜라이제이션이 되기 힘든 그런 구조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느끼고 있고요. 그거의 좀 링크가 결국은 이제 어떻게 커머셜 단계까지 가는 생산 기술을 확보하느냐라고 저는 좀 느꼈습니다. 이번에 저희 같은 뭐 아데노바이러스나 혹은 mRNA 같은 경우도 결국 누가 얼마큼의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그 판매량이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같은 모더나하고 뭐 화이자이지만 판매 수량 이런 것들을 보면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결국 이런 생산 기반의 차이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좀 느낌을 갖고 있고요. 좀 더 뭐 커머셜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은 회사가 다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신규한 플랫폼에 대한 어떤 생산 기술이나 기반을 확충하는 데도 KDDF가 좀 그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특히 이런 좀 전에 말씀하신 각각의 흩어져 있는 요소들을 하나로 뭉치는 이런 콘소시엄 형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지금 KDDF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국내 제약 그 바이오 업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제안해 주시면 저희 같은 바이오텍에는 좀 더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코로나 말고 뭐 신변종 뭐 감염병 치료제나 백신에 대해서 국가신약개발사업단에서는 어떠한 지원 정책과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당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신약개발재단의 저희 코로나 신약개발 사업단에서 코로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코로나 사업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의 변이 바이러스나 다른 기초 기술에 대해서도 저희가 비임상 지원 사업을 통해서 좀 지원이 되고 있고 다른 심전종 감염병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신약개발재단 혹은 국가신약개발 사업단 혹은 다른 이제 감염병 지원 사업단 등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사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기초 기술들의 특히나 더 지원이 가능한 어떤 저희의 그 R&D 지원 플랫폼 지원 사업들을 좀 더 구축하는 저희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그러면 토론을 마치면 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요.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